서브이십니다. 워렌 버핏은 왜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을 샀을까? 투자 기제 버핏 옥시덴탈 인수 나서나 지분 20% 확대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워렌 버핏은 석유 기업인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이하 이제 옥시덴탈이라고 이제 제가 부를게요. 의 보유 지분을 약 20%까지 늘렸습니다. 20% 이상 늘리면 옥시덴탈의 영업이익을 벅셔 해서웨이에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워렌 버핏은 옥시덴탈의 미래가 밝다고 보는 듯합니다. 지금은 에너지원이 화석 연료에서 친환경으로 바뀌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에너지원에 있어서는 큰 변곡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원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사람, 동물, 물, 바람, 화석 연료의 순서로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인데요. 로마 제국에서 주로 인간의 근육으로 도로와 주택을 건설했습니다. 로마를 건설한 인간은 노예였죠. 로마 시대의 동력원은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동물인데요. 농사를 짓는 사람은 주 동력원을 동물이나 소나 말 등 동물로 쓰게 됐습니다. 이유는 동물이 사람보다 덜 먹고 덜 불평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또 이제 생산성도 훨씬 좋았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처음에는 화전을 하는데, 화전은 숲을 태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숲을 태우고 농사를 지으면 지력이 좋아 3년간은 잘 지어집니다. 그러나 3년 이후부터는 지력이 떨어지죠. 이때 소에 쟁기를 씌워서 밭을 깊게 갈고 씨를 뿌리면 농사가 잘 지어집니다. 이렇게 밭을 깊게 가는 것을 심경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물과 바람인데요. 소와 말 등 동물은 중세시대를 지나면서 물레방아와 풍차를 이용하는 동력원으로 대체됩니다. 물레방아와 풍차는 바퀴를 돌려 곡물을 으깨고 왕겨와 밀가루를 분리하는 채를 흔드는 역할 등을 했죠. 그 다음이 석탄, 석유, 가스와 같은 화석 연료입니다. 산업혁명은 석탄의 사용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사람, 동물, 물, 바람이 하던 에너지를 모두 석탄이 대체를 하게 됩니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범선을 통해 유럽인들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인도와 중국에 갈 수 있었습니다. 대항해 시대가 열린 것이죠. 그 전까지는 비단길을 따라 낙타에 겨우 얹을 수 있는 향신료, 비단 등 가벼운 물건들이 주로 교육품이었는데요. 그러나 원양 항해가 가능해지자 인도와 중국에서 목차, 홍차, 도자기 등과 같은 무거운 것까지 가지고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가 비단길 끝에 위치한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에서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 등 바다와 가까운 나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범선에서 석탄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증기기관으로 대체되자 제국시대가 열렸는데요. 석탄은 증기기관을 돌려 대규모의 병력과 물자를 실어 원양 항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증기기관의 배는 무거운 대포와 병력을 실어 갈 수 있었기에 중국과의 아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고요. 그러니 제국주의 시대 유럽의 영국과 프랑스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대륙의 드넓은 식민지를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 모든 부가 석탄을 통해서 유럽으로 흘러갔죠. 이후에 석탄의 시대가 가고 석유의 시대가 열리는데요. 1911년 영국의 해군 장관이었던 처칠이 석탄에서 석유로 에너지원을 바꾸는데 커다란 역할을 합니다. 당시에는 영국과 독일의 군비 경쟁이 한창이었는데요. 처칠은 공간을 많이 잡아먹고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석탄보다는 석유로 전함의 연료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석유를 쓰면 석탄을 쓸 때보다 해군은 함정의 속도를 높일 수 있었고요. 게다가 작전 반경이 넓어지고 공간이 넓어져서 더 많은 군인을 태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석탄을 쓰는 함정은 연기가 나는 특성상 큰 바다에 있어도 쉽게 적의 잠수함에 노출되어 피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석유가 석탄보다 낫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영국은 석유가 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석탄에서 석유로 바꾸고 제1차 세계대전에서 승자가 됩니다. 석유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그래서 중요해진 지역이 중동입니다. 따라서 20세기 이후 현재까지 석유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2022년 현재는 어떤 때입니까? 화석 연료에서 태양광, 바이오,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로 바뀌는 변곡점의 시대입니다. 이유는 지구의 기후변화 때문인데요. 워렌 버핏이 왜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을 샀을까?
라는 질문을 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시간인데요. 화석연료에서 친환경으로 에너지원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효율적이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사람, 동물, 물, 바람, 화석연료로 오는 동안 에너지원은 비효율에서 효율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화석연료에서 다시 친환경 에너지로의 변경은 효율에서 비효율로 바뀌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화석연료 퍼포먼스를 내려면 기술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이 시간 동안 석유와 친환경 에너지를 대체할 연료가 필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천연가스입니다. 두 번째는 돈인데요. 비효율적인 만큼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이 완료되려면 기존의 발전소, 전력망 등 인프라 시설을 싹 다 갈아엎어야 합니다. 발전소, 전력망 등을 바꾸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데요. 세 번째는 투자입니다. 기존의 화석연료 기업은 앞으로 친환경 에너지가 대세가 될 것이니 새로운 유전에 투자를 게을리할 것입니다. 요즘에 ESG라고 해서 화석연료를 쓰는 기업은 은행이 대출도 막습니다. 이래서는 더더욱 기존의 화석연료 기업이 새로운 유전에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석유 등 기존의 화석연료 가격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더 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이런 에너지 기업의 가격은 미래가 불투명해지니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에너지의 가격은 올라가니 영업이익은 높아집니다. 주가가 떨어졌는데 영업이익이 높아졌으니 기업은 싸진 것이나 마찬가지죠. 네 번째는 천연가스인데요. 화석연료에서도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석탄, 그리고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의 순서입니다. 따라서 친환경 에너지로 한 번에 가기 힘든 만큼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천연가스와 원자력이 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옥시덴탈은 천연가스 부분에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켜 제재를 받으면서 천연가스의 가격은 더 뛰고 있습니다. 유럽의 난방 수요가 천연가스로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겨울이 되면 천연가스의 가격은 더 뛸 것입니다. 반면에 석유의 가격은 중국 등 경기 침체를 반영해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 화석연료도 차별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등의 개발도상국들은 친환경 에너지를 쓸 여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천연가스, 원자력 등은 앞으로도 더 오랫동안 인류의 에너지로 쓰일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블록화인데요. 앞으로 러시아, 중국 블록과 서방의 블록으로 쪼개질 것입니다. 에너지원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와 제조업 강국인 중국이 뭉치고 이에 대항하는 유럽과 미국 등 서방이 뭉치며 두 개의 블록으로 나눠질 것인데요. 그렇다고 냉전의 시대처럼 두 개의 블록이 완전히 쪼개져서 무역량이 크게 줄어드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의 싼 노동력이 만들어낸 공산품은 세계로 수출할 것입니다. 미국도 그것을 원하죠. 미국은 중국이 노예처럼 싼 물건을 팔아 지금처럼 세계의 공장이 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중국이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의 선도국이 되어서 미국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이때 화석연료는 에너지원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중국은 친환경 에너지를 만드는 것은 석유, 석탄, 원자력 등 전혀 친환경적이지 않은 것을 에너지원으로 쓰면서 만들어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광 패널을 만들 때 석탄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태양광 패널을 유럽과 미국에 수출하는 것입니다. 배터리나 전기차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의 패턴입니다. 중국이 중진국을 벗어나 선진국으로 갈 때까지 중국은 이러한 패턴을 고수할 것입니다. 화석연료는 중국이 이렇게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쓰이게 될 것입니다. 바이든 인플레 감축법 서명,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제외 비상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은 중국의 이런 꼼수를 예방하고 미국의 부가 중국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걸어뒀습니다. 중국산 핵심 강물을 쓰는 배터리와 전기차는 보조금에서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태양광으로 공장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석탄, 석유 발전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렇다면 남는 것은 천연가스와 원자력이 남는데 원자력은 미국에 더 이상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천연가스 발전소가 대안이 될 것입니다. 그 점에서 천연가스의 강점이 있는 옥시덴탈은 그 대안이 될 수 있겠죠. 결론입니다. 워렌 버핏은 앞으로도 옥시덴탈의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의 이번 투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단기간의 투자가 아닌 몇십 년 후를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